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박병창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튀긴 건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예. 네, 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까다로우셔. 까다로우셔가지고. 갑각류. 네, 갑각류는 좋아하시는데 갑각류 좋아하시잖아요. 예, 뭐 각각은 그런 게 아니고 해산물을 좋아해요. 해산물 좋아하시잖아요. 해산물. 해산물 튀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해산물이지만 튀긴 건 나 못 참는다. 오징어 튀김 얘기 저 오징어 다리 튀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잘 안 드시고. 예. 그래. 일단 튀기면 안 드시는 튀김 안 드시는구나. 해바라기 씨로 튀겨도 안 돼요? 다 싫어하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시장 네. 살짝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 독특했다고 아까 말씀 주신 거 왜 그랬냐면요. 강박권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계속 좀 약세였어요. 뭐 주택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왔고 장중에 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인텔이 16%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7% 올랐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1.68% 올랐고요. 델 컴퓨터 5%, 오라클 3.2% 굉장히 좋죠. 엔비디아도 빠진 게 아니고 0.4%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대기된 상태고요. 그런데 지수는 약했단 말이에요. 네. 마이너스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플러스로 끝났죠. 강보합권에 플러스로 끝났는데 종가에 올렸어요. 종가에. 맞아요. 종가 무렵부터 올라간 게 아니고 그냥 종가에 올렸어요. 그냥 종가에.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뭐가 이거는 뭐 이런 이유겠죠. 뭐 정확한 이유를 추정할 수는 없는데 추정컨대 네? 이번 주가 옵션 만기래요. 미국 네.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아마 지금 리밸런싱 하거나 윈도우 드레싱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막 있겠죠. 뭐 이런 부분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종가에 그냥 올렸습니다. 보통 만기일 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만기 앞두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 규모와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크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종가에 쫙 올리려면 예. 돈이 보통 필요한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시총이 2조 달러, 막 3조 달러 가는 종목들이 막 10% 움직인다는 게 그 생각을 해보세요. 2조, 3조 달러의 시총 지금 1, 2, 3위에 있는 거 3조 달러에 있는 게 10% 오르면 네. 3조 달러 10%가 얼마입니까? 한 400조 되겠네. 400조 넘네. 진짜. 그죠? 그러니까 4천조니까 4천조에 400조 되는 400조잖아요. 400조면 웬만한 나라 예산 넘을 텐데. 그 우리나라 시총 1위가 이제 450조, 500조가 안 되잖아요. 삼성전자 하루에 막 왔다 갔다 그냥 막 한 기업 한 내에서 종목, 한 그죠? 한 기업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요. 네. 그걸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또 생각이 해보면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상황이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아마 해석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요즘 이제 금값 오르는 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금만 올랐습니까? 비트코인도 올랐잖아요. 많이 그렇죠. 올랐어요. 거기다 주시장에 이렇게 자산가격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유동성이 풀린 것도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건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직접 투자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미래에 그런 걱정을 두고 지금 그러면 이제부터는 안 할 거야. 나중에 빠지면 하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간혹 보면은. 예. 근데 이제 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또 데일리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네. 뭐라는 거야 이러겠죠. 네, 지금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항상 머리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제가 자꾸 미국 시장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약간 겁니다. 좀 짜증나는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한 2년 전보다 내 자산이 20%쯤 늘지 않았으면 줄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20% 정도 늘었어야 그냥 평균 한 거고. 그렇죠. 뭐 맞아요. 그죠? 예, 20% 늘었어야 는게 평균. 한 5% 늘었다, 10% 늘었다 이러면 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냥 준 애들은 엄청 준 거지.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S&P 500이 20%씩 넘게 상승했으니까 그래요. 그거보다 못 따라갔다면은 약간의 좀 그러니까. 자괴감이 있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시장이 아닐까.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 통화가치 말씀 주신 거죠. 네. 네, 통화가치, 화폐 가치가 사실은 자산이 오르는 것은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 오르는 것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 30년물이 7%라면서요. 좀 이제 어떻게 살죠?
가만히 지금 이게 진짜 딴 얘기인데 7%의 모기지 금리로 주택을 어떤 장기 금리로 주택을 구입한다. 그럼 이제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살 수 있으려면 임금을 그만큼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야지 예전에 100원에 사던 걸 20% 올랐으면 120원을 줘야지 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야지 어떻든 살 수 있는 거 예전처럼 살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물가 아니에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이게 만들다가 이게 안 터지겠냐라는 게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의 얘기입니다. 그럼 딴 네. 얘기고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제가 아침에 얘기하는 얘기는 아닌데 자,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렇게 반도체가 올라간 건 인텔이 그 선두에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인텔 및 미국 반도체 살리기에 엄청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TSMC하고 모종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미국이 TSMC에 요구하는 건 약간 무리한 요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TSMC가 이 인텔을 M&A를 해서 지분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인들이 그걸 받아들일까? 저는 아닐 거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US들도 일본이 지분 참여해서 인수한다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그렇죠,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반도체 기업을 인텔을 아마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 행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은 니네 기술들 있잖아. 이거 우리 인텔한테 요번에 다 공개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맞아요. 되게 웃기죠. 근데 기술을 깡패. 깡패가 네. TSMC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지분 참여, 일부 참여 또는 합작 그리고 분리매각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텔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 기업이 기술력은 있는데 재무 상태나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재무적인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그 회사가 되살아나는 이게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인텔은 이제 그런 국면에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인텔만이 아니고요. 미국 반도체 살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이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40% 올랐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7% 올랐습니다. 한 달 동안 40% 올랐어요, 인텔? 예. 야.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7% 올랐어요. 그래서 같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위주로 오릅니다. 그러면 TSMC는 어땠나? 음. TSMC는 어제 마이너스의 약법이에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미국 기업들 위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회사 할 맛 나겠다. 기업 할 맛 나겠어요. 그게 나라가 이렇게 밀어주는데. 워렌 버핏님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미국에서 투자했기에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내가 미국에 살아서 미국에서 투자했기 때문에 이 성공을 이뤘지 딴 데 가서는 나도 못했을 거다 그러잖아요. 맞아. 어쩜 우리도 미국에서 했으면 대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가자. 이씨. 미국에서 했으면 박병장 이사님도 지금 제이미 다이먼이랑 뭐가 달라? 아니 그 뭐 무슨 지금 그 어디에죠? 그 JP 모건인가? JP 모건. 아니 우리 박병장 이사님이랑 제이미 다이먼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차이라는 거예요. 맞아. 나랑 또 누구 있을까? 하여튼 뭐 우리 뭐 무슨 차이가 그냥 땅이 다를 뿐이야. 3%는 블룸버그죠. 블룸버그야 나. 아 짜증나네. 예. 여튼 미국이 지금 인텔 등 반도체 기업 엄청 밀어주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S&P 500 신고가 냈고요. 유로 스톡스도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 유럽이 올라간 부분은 이제 먼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방산주가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산주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면에는 방산주만이 아니고요. 이 우크라이나 우리는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은 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용어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전을 했다 하더라도 분쟁은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우크라이나 분쟁이 해결되면 소비자 신뢰 향상, 에너지 가격 하락, 금융 조건 완화 등 유럽의 긍정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이것을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유럽이 이제 이 부분은 요즘에 이제 부각이 많이 되는 거고 저변에 깔려 있는 거고. 유럽은 이제 금리 인하를 지금 ECB에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좀 올라가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방산주들이 뭐 10% 이상씩 다 올랐어요. 근데 어제 그 방산주 올라온 이유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국방 예산을 확대하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뭐 다른 나라 얘기니까 왜 우리한테 그러냐 이제 그러고 말았었는데 요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유럽을 패싱하고 우크라이나 패싱하는 이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 정상들이 다 지금 화가 났습니다.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니네 각자 국방을 알아서 각자 해. 니네 국방 예산 더 높여서 그렇게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뭐 나토도 있었고 블록하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따돌리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 정상들이 막 긴급 정상회담하고 재무장관 회의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안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대폭 증가를 해야 된다. 대폭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방산주가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도 사실은 반영을 했습니다. 어제 방산주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근데 요거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유럽의 국방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우리 걸 그렇게 많이 살까? 라는 그 부분은 조금 좀 다른 얘기예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제품, 우리 그 무기나 이런 우리 제품들을 이쪽 동남아, 인도네시아 이게 동남아에서 많이 사는 편이고 유럽에서도 일부 사기는 해요. 그렇지만 유럽의 국방 예산이 증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많이 늘 거다라는 부분으로는 숫자보다는 약간 내러티브가 있는 상황이다. 예. 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쪽 방산주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이 10위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종목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올라야지 지수가 오르거든요. 특히 반도체가 2차 전지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선이나 아니면 방산주나 이런 주식들이 시가총액이 막 올라와 버리면 얘들이 올라오면은 걔네들 반도체 이제 별로 안 좋아도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된 거예요. 좀 분위기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0.63% 올랐고 코스닥 0.67% 올랐는데요. 오전에 그냥 약보합권이나 보합에서 왔다 갔다 좀 했어요.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오후 장중에 좀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 및 추가 취득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공 기자님 전해 주시던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요. 10조 원 예정되어 있었던 건데 3조 원어치를 매수를 끝냈고 자사소 매수를 끝냈고 네. 그걸 20일까지 소각한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3조 원을 더 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가 1.6% 상승했거든요. 물론 상승해줬으니까 지수 버팀목이 됐지만 아주 강하게 다른 종목처럼 막 강하게 안 움직이죠. 미국 보면은 또 다시 미국 얘기하면 네. 미국이 자사주에서 왕창 한다 그러면은 막 5%, 급등하네, 7%. 막 급등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10조 원 자사주 매수 한다고 한 거잖아. 그냥 과정에 있는 거잖아. 이미 그때 발표한 거고. 네, 한 거잖아. 네. 그리고 요번에 3조 원하고 왜 나눠서 해 자꾸. 네. 그리고 요번에 3조 원 더 한다 그랬는데 5천억 원 상여금 주고 2조 5천억을 한다 그랬는데 주주가치 재고라 그랬는데 애매하게 주주가치 재고가 뭐야. 그냥 속한다 그러지. 예. 이런 얘기들이 시작이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주 강하게 가지는 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수 상승에 보탬은 됐다. 그래서 코스피가 6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6일 연속 상승했고요. 네. 2월에는 5일 하락했어요. 코스닥도 5일. 2월에? 예, 2월에 5일 하락 일수가 5일이에요. 2월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강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강세는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돌파하면서 수제 전환하면서 더 강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자산 소감 및 추가 매입 발표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유럽의 국방 예산 확대로 인해서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원전 확대 및 에너지 생산 확대의 로드맵 그리고 행정명령이 나왔어요. 이것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건데요. 제목에 신문 기사들을 보면 어떻게 나오는 포털의 기사 보면 트럼프 원전에도 러브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붙인 거고요. 국가에너지지배위원회 설립 행정명령에 승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전력 생산 용량의 신속하고 대폭적인 확대, 에너지 인프라 승인 간소화, 미국 내 에너지 공급 부족한 지역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승인, 미국 내 폐쇄 발전소 재가동, SMR 가동 추진. 2030년까지 최소 10기의 SMR 신규 건설 목표를 하고 있고 에너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2035년까지 신규 원전 발전량의 30% 이상을 SMR로 대체하겠다. 요게 뉴스가 나와 있어요. 이거 최근에 네. 나온 건데요. 예. 어제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원전 그리고 국방 예산 그리고
전력 기기가 이게 묶어서 다닙니다. 얘네들이. 예. 좀 묶어서 다니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어제 이게 그쪽이 올라가면서 같이 이게 좀 재부각이 됐고요. 그러면서 어제 전체적으로 원전 전력기기 송배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전력기기하고 송배전에 또 약간 차이점이 좀 생기긴 했습니다. 네. 전에는 그 초고압 변압기 위주로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송배전 전선하고요. 전선하고 그리고 해저 케이블 얘네들이 좀 많이 올라요. 예. 그래서 LS 그룹이 지금 LS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LS 그룹이 요즘 상승을 좀 하고 LS? 얘네들은 송배전이 많거든요. 얘네들은 이쪽에 너무 티나나요? 나 있잖아. LS 일렉트릭 있잖아.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올라간 것 뭐 한 10% 20%씩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유일 로보틱스, LS 일렉트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B의 바이오 이건 따로 바이오가 하나 있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도 강하게 올라가던데요. 어제. 좀 보시면 지난주하고 달라진 게 없잖아요. 하나그룹, 두산그룹, LS그룹. 그 HD 현대는 약간 기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거 뭐야 종전 후 재건 얘기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좀 움직이고 조선 움직일 때 좀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쪽이 어제도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LS 일렉트릭 많이 올랐네요. 많이가 아니고 급등하지 않았어요. 난 오를 언제 사셨어요? 난 지난 전고점에 예전에 사서 물렸다고 하는 게 제 기억이 나요. 전고점에 샀잖아요. 지금 물렸다고 기억났습니다. 전고점 뚫었어요. 수익이네 그러면. 난 갈 거라고 생각했거든 사실. 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이럴 때 왜 저렇게 흔들릴까? 어차피 지금 전기 모자란 거 미국에서는 저거 갈 수밖에 없다. 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평안하게 저는 그냥 뒀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막 불안해하시고 이거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막 계속 이러시길래 이게 주식 투자 저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무던하게 버틸 때 결국은 오게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네, 훌륭한 투자 전략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패션이 뭔지 왜 주식시장은요 패션이 있고 트렌드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션이 뭔지를 이제 하는데 그래서 스타일 펀드라는 게 있어요. 아예 펀드 자체가 지금에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미국도 우리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 행정부에서 산업별 정책 발표가 나오면서 그걸로 이제 섹터별로 움직입니다. 지금 어제 미국 보면 반도체 위주로 움직였고요. 네네. 우리도 지금 제가 뉴스 몇 가지 전해드렸잖아요. 네. 그런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 시작도 안 했다. 이제 4월 이후부터 이제 본격 게임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시장이 이렇게 계속 강세를 유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월 셋째 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섬이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수익률을 좀 추구를 계속 해야겠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네. 뉴스에서 일본 뉴스를 제가 얘기를 불러 드릴까 말까 그랬었는데 제가 좀 빨리 얘기를 하면서 요걸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냥 알고 계시자라는 건데 당장의 주식시장의 섹터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사우디에 가서 지금 회담을 했고요. 뭐 잘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젤렌스키 불러주도 않았고 뭐 유럽도 없고 뭐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럽하고 특히 젤렌스키는 지금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읽어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지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원 대가로 재건 투자 기금 협정을 하면서 요구 사항을 한 것을 하나하나 나열한 거예요. 이 텔레그래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트럼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영원히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5천억 달러어치 히터류를 미국에 적용해라.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로 얻는 수입의 50%와 이 자원을 수익화하기 위해서 제3자의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유통해서 또는 가공해서 경제적 가치의 50%를 미국이 갖겠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수출 가능한 광물에 대해서 매수 우선권을 갖는다. 우리가 먼저 사겠다. 우크라이나는 정부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등 조치에 대해서 주권국가 면제 특권을 포기해야 된다. 법정 분쟁이 생기면 국제재판관할 결정에
법과 무관하게 법률과 무관하게 무조건 미국의 뉴욕주의 법을 적용한다. 뉴욕주의 법을 적용한다. 근데 이거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아마 이렇게는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는 안 하겠죠. 이게 이제 조율을 하고 뭐 많이 완화되겠죠. 맞을 건 빠지고. 근데 이게 지금 영국에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영국과 유럽에서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것도 보면서 화가 되게 많이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이제 긴급 회의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이렇게 요구하면서 야 니네 그러면 종전하면서 휴전협상 하자. 휴전이 아니고 종전협상 해라. 이걸 유럽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쉽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걸 좀 가져왔는데 예. 와,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저거는. 너무 황당하죠. 예, 너무 황당하네요. 그래서 우리 그냥 참고로 물론 저게 이제 협상 카드로 쓰려고 예. 여러 가지 나열을 한 걸 수도 있겠지만은 저 중에 몇 개만 몇 개는 우리가 던져주고 몇 개는 우리가 취하고 해도 하나하나가 예, 거의 뭐 식민지화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예. 자원 다 우리 거란 다 그것도 미국 우리 거라는 다 우리 거야. 거야. 다 우리. 다 내 거야 이런 거 같고 법도 내 맘대로 할 거야. 예, 뉴욕주에 따라서. 야,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딱 이거 보면은 야 자주국방이 중요하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한번 불러드렸고요. 네. 그리고 2번 뉴스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원전 관련된 뉴스 드렸고요. 그리고 3번 뉴스도 되게 화두가 많이 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17일 날 자국의 빅테크 기업의 수장들과 자담회를 했다고 하죠. 파웨이, 비아디, 신시황그룹 그리고 상하이 웨일 반도체, 유니트리입니다. 그리고 샤오미, 그리고 뭐 알리바바, 딥시크 이런 대표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민영 경제 발전이 꽤 많이 성장을 했고 여기서 촉진을 이제 촉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미국은 알리바바가 이제 대표적이었죠. 미국은 죄송합니다. 시진핑은 이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거예요. 이게 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달라졌다, 중국이 달라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저께 한번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근데 여기에 그 바이드가 회장이 참여를 안 했었거든요. 참여 안 한 거 하나로 그냥 7% 폭락했어요 그날.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또 특이한 점은 어떤 거냐면요. 이거 뉴스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애플 그 AI 에이전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이두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별하고 작년에 이거 MOU 있었어요. 알리바바가 한다고 맞아요. 제가 그 뉴스 전해드렸죠. 예. 그러면서 애플이 뜬 게 있었어요. 이것도 되게 이상하죠. 요번에 바이두가 안 왔고 알리바바는 또 왔고 애플이 알리바바하고 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이게 뭔가 분명히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이런 흐름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중국의 지금 기조가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에서 완화와 촉진 정책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월가에서 지금 이게 계속 사는 거예요. 이쪽에 지금 이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사실 저도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서 네. 저 뉴스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부 뭐 작은 미국 증시의 작은 기업들 특히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작은 기업들이 어제 장 초반에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이두 같은 경우에 중국의 또 대표적인 자율주행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우리가 굳이 연결시키자면 뭐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 예, 하여튼 뭐 저런 뉴스가 이제 같이 또 연결되더라고요. 중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작년에 금융 완화 정책하고 요번에 재정 정책 쓰고 또 주식 시장 활성화 정책, 기술 기업의 촉진 정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홍콩 항생 지수는 지금 종고점 돌파하면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냥 올해 내내 문제는 뭐냐? 트럼프예요.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 싸움이 예. 이제 4월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한쪽에 있는 거고 전체적인 흐름은 또 흐름대로 가는데 그게 어떻게 영향 받을지는 그건 변수다. 그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안 간 건 아니고 초대장을 못 받은 거죠 바이두. 예, 초대장을 못 받은 겁니다. 아 그게 더 문제네. 그러네. 네, 자기가 간 거
그건 몰라도 초대장 못 받았다는 건 거의 이 정도 큰 회사인데 그렇죠. 중국 대표적인 IT 업체잖아요. 예. 바이두면. 예. 아, 어렵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7%면 아직 멀었네. 네, 엔비디아에서 소캠 이거 만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슈퍼컴퓨터 개인용 쇼캠의 메모리 표준 개발 중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요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HBM3 이 12단 이거 SK하이닉스는 됐고요. 마이크론이 지금 양산 준비한다고 합니다. 콜 테스트가 된 것 같아요.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삼성전자는 하는 건가요, 이거? 삼성전자는 요번에 됐다고 하면서 전영현 회장이 그 엔비디아 갔다고 얘기한 거 뭐냐면 HBM3 이 8단. 8단이? 예, 예. 아, 그럼 마이크론이 더 8단을 넣느냐 마느냐 지금 하고 있는 거. 빠르네. 예, 작년부터, 작년 후반부터부터. 아,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것, 일론 머스크의 그 X의 그록3 발표했잖아요. 네. 그록3요. AI. 예. 챗GPT 예. 같은 거 이거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가 챗GPT 4.5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예. 여기 보시면 맨 왼쪽 게 그록3고요. 챗GPT 4가 맨 오른쪽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야, 수학은 예, 수학, 저렇게 과학, 많네요, 챗GPT 가. 코딩 예, 이렇게 실제 테스트했다라고 걸 막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참고로 보시면 좋다. 엄청나게 더 성능이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러면서 요거는 대신 프리미엄 구독자들한테만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록3를. 근데 가격이 월 $50라고 하네요. $50? 네. 세다. 비싸죠. 세죠. 예. 챗GPT보다 비싼 거죠? 훨씬 비싸요. 챗GPT가 $20. $20. 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뭐 테슬라든지 다른 뭐 그 관련 주들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약했거든요. 왜 그랬냐? 우리 월가에서는 또 이거 비판을 좀 했습니다. 어떤 비판을 했냐면, 좋아, 성능 테스트 그렇게 좋다고 너희들이 얘기는 했긴 했지만, 아까 이게 잠깐 다시 보여주면요. 여기 보면 그록 2가 없나? 그록 2에서 니네 뭐가 발전했어?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 예. 저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 다른 걸 뭐 보여준 게 있어? 요렇게. 그러니까 2에서 3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안 됐다. 예. 그 월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그 사람들을 쓰게 하면은 이게 대중화가 되겠니?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투하 대비 그만한 성능까지는 아닌 것 같아.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근데 있었습니다. 앞서서 그 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예. 저기 딥시크가 있잖아요. 예, 딥시크 저기 하얀 있습니다. 색깔. 예. 딥시크 V3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 지금 그록3 대박 요거예요. 예, $50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예, 저거는 이제 거의 다 공짜로 쓰라고 내놓은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50 내고 저 왼쪽 거 그록3 쓸래. 요거하고 차인 거예요. 예, 근데 너 공짜로 딥시크 쓸래. 이렇게 보면 예. 이게 별로 벤치마크가 차이가 안 나니까. 예. 이제 그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 비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딥시크 진짜 잘 나왔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에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정말. 챗GPT, 그 GPT-4가 오히려 진짜 약간 실망스럽네 이거 보니까. 예. 이거 근데 누가 조사한 거지? 얘네들 이게 벤치마크라는 거는 자기들이 똑같은 걸 갖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그러니까 거 이건 시험을 뭐 테스트하는 거고.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뭘 이렇게 낮추고 이러긴 어려운 아니죠. 거. 얘들이 모여서 하는 테스트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이 정도면 신뢰할 만하죠. 그러니까 챗GPT가 약간 실망스럽네. 그러니까 그록3가 대단한 거보다도 GPT가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거. 그러니까 거기서도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의 그 창신 메모리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캐파를 하향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미국 장비사들이 다 철수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는 요거 좀 호재가 아니겠냐. 이런 뉴스가 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두 선두죠. 삼성 SDI고 LG 엔솔이 ESS 관련된 뉴스가 2개 나왔습니다. 삼성 SDI는 ESS용 배터리 수요 증가로 시설 투자 확대를 요구를 한다는 거고요. 생산 능력의 90% 수준의 물량 확보가 이미 돼서 전기차용 라인을 ESS로 전환하고 그리고 작년 말 대비 20% 이상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LG에너솔루션은
미국의 2조 원을 추가 투자해서 ESS용 배터리 생산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미시건 공장에 ESS용 LFP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 왜 이걸 했냐? 이것도 똑같아요.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관세 부과하잖아요. 지금 관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얘는 지금 미국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현지에 관세가 없는 물량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다. 거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세로 인한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발빠르게 있다. 그렇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ESS 쪽이 점점 아마 수요가 좀 많아지는 뭐 그런 흐름도 좀 있긴 한 모양이네요. 네. 아니 여기는 이제 올해 이 배터리 쪽은 전기차 캐즘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ESS의 사활을 건다 이런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소가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로이터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국가 AI 컴퓨터 구축을 위해서 GPU 10,000개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10,000개를 해서 아이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해서 AI 연구 및 산업 혁신을 지원하려고 한다. 아니 뭐 이것도 훌륭한 해야 있어야죠. 이것도 없으니까 지금. 필요하긴 한 건데. 예, 예. 테슬라가 테슬라가 몇 개 샀지 그때? 20만 개.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거. 그러니까 요번 그록3 이거 이제 학습 훈련하는데 20만 개 들어갔거든요. 엔비디아 칩. 근데 우리나라 10,000개 사겠다고 확보가 목표라고. 목표. 10,000개. 확보가 목표. 예. 이거 확보하기도 힘든 거예요 지금. 네, 지금 힘든 거예요. 예, 왜냐면은 엄청나게 밀려 있으니까. 네, 예. 우리나라 이렇게 반도체 큰 회사 2개가 이렇게 있는데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다 됐는데요. 짧은 마지막 리포트 이거 하나만, 여러분 예. 다 아시는 뉴스 있잖아요. 제 의견 하나만 그냥 드리려고 금 가져왔는데. 안전한가. 일론 머스크가 오타가 있네요. 미국에 가지고 있는 616조 상당의 금 보유고를 직접 조사하겠다. 포트녹스는 미국 육군기지 이름이 그 옆에 이제 금 보유고가 있다고 하죠. 네. 이 포트녹스에서 금이 도난당하지 않았는지 누가 확인하겠냐. 금이 거기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이 금은 미국이 대중의 것이며 우리는 금이 거기에 있는지 알고 싶다. 이런 워딩을 좀 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예. 우리 한국은에 있고 영국에 있고 영국에 보여주니 많으니도 있고 우리 공기자님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네. 이런 보도가 자꾸 나오는 게 죄송합니다. 저희 한계인데 저는 이 이상까지는 모르겠어요. 또 추정은 있는데 이런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거 분명히 올해 안에 금과 그리고 우리 화폐 유통과 그리고 코인과 이거 연관해서 이걸 분명히 누가 말을 하려고 밑밥을 자꾸 까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이걸 한번 이 뉴스플로우를 조금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니네 진짜 금 뭐 200톤 있다더니 200톤 있는 거 맞아? 확인 한번 뜨자. 혹은 뭐 금 대비 저 만약에 화폐 발행량이 금만 너무 갖고 많은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만약에 없다. 음. 확인해봤더니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까요? 그게 중요하냐?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 있는 거다. 그런 디지털 금으로 갑시다. 뭐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근본이제로 있었던 거잖아요. 예. 중간중간에 꽤 오랜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계속 그랬잖아요. 예. 이런 거 한번 누가 꺼내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야. 자꾸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거는 분명히 지금 이렇게 뉴스가 뭐 단편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어떤 흐름이 분명히 있고 올해 중 언젠가는 아마 이 관련된 문제 제기를 누가 세게 한다거나 이것과 관련된 큰 뉴스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예, 네네. 예. 그건 이제 이건 이제 정말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 그렇죠. 어떤 촉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런 건 저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